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의 거짓말 딱 걸렸다. 100% 구속 확신,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태호TV 구독자 50만 프로젝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유재수 사건으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딱 떨어지는 조국의 거짓말이죠. 조국은 그동안 자신과 정경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의 수사에 대응을 하면서요,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그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국은 거짓말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는 지금 유재수의 비리에 대해서 최소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언론 보도상으로는 억대까지 금품 수수 금액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재수 사건만 일단 이것만 딱 봤을 때는요, 조국이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조국은 그동안 국회 운영위원회 거기에서 발언한 것이 있고요,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무한대로 일방적으로 변소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수많은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조국이 자신과 정경심에 대한 그 혐의에 대해서 변소를 해왔는데, 유재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저의 양심 선언으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그 작년에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은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기사가 올라갑니다. 채널 A 방송입니다. 김태우 폭로 맞았나? 검 수사, 조국 민정수석실 겨냥, 이러한 헤드라인입니다. 검찰 수사가 유재수 부시장의 이런 개인 비리 수사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 정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그 윗선이 누구인지,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종착점일 텐데, 당시 민정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는 조국 전 장관이었죠.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기업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나온 조국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은 비위가 아니라 사생활 문제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 이런 말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특감반에 그 일 잘하는 그 직원이요, 정말 지금 보면 제대로 한 건 물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국의 말대로라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야 옳습니다. 자, 특감반원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딱 올렸죠. 그리고 특감반장이 그 내용을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반부패 비서관은요, 그것을 받아보고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국의 말대로 첩보의 근거가 미약했다면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킬돼 버려요. 아니, 첩보 근거가 미약한데 어떻게 수석한테 보고를 해요? 자, 택도 없었다면 일단 저렇게 보고서가 생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보고서를 썼는데요, 그 이후에 킬 당해버리면 시간 낭비에 헛수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두로 먼저 보고를 해서 특감 반장부터 해가지고 오케이 해주니까, 그래서 첩보를 작성하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문서를 비서관이 받아보고 이거 신빙성 있고 우리가 할 만한 사안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그걸 가지고 수석한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거의 킬당하지 않아요. 물론 일부 킬한 적도 있죠. 감찰 무마를 하거나 킬한 거, 요거 외에는 대부분 그대로 감찰이 진행이 됩니다. 자, 특감반장이 오케이, 비서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민정수석한테 간 거죠. 일단 이러한 구도가 맞죠. 그리고 정말 보고서의 내용이 근거가 미약해서 택도 없었다면요,
비서관이 일단 키를 중단시켰겠죠. 부장검사까지 했던 반부패 비서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가 검증을 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 보고서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한 검증은 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보고서를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감 반원들이 유재수를 찾아가서 그 비리 감찰을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달라고 하고 휴대폰을 수거해서 포렌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담당자가 분석을 해서요, 그 특감 반원이 이거 비리가 많다는 물증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국에게 또 보고했던 거죠. 비서관이요. 그리고 나서 유재수를 소환 조사까지 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첩보의 근거가 미약했다면 보고서로 생산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첩보 보고서의 근거가 미약했는데 그게 비서관이 조국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셋째, 첩보 보고서의 근거가 미약했는데 조국이 그 유재수의 휴대폰을 한번 가져와서 포렌식을 해보라, 이렇게 조사를 승인까지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첩보 보고서의 근거가 미약했다는 조국의 변명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왜 거짓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넷째, 그런 미약한 첩보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유재수가 최소 3천만 원까지 받았다는 그러한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국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미약한 첩보에 근거해서 검찰이 수사를 한번 해보니까 어젯밤 채널A 뉴스에도 나왔죠. 유재수가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사모펀드 운영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재수가 신용정보업체와 사모펀드 운영사 그리고 반도체 기업 등으로부터 지난 2013년과 2015년도에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출간한 책들을 이것을 구매해 줄 것을 강요한 정황도 나왔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지요. 유재수가 사모펀드 운영사가 마련해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머물면서 생활한 것은 아닌지 의심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거 사실이라면요, 이 보도가 맞다면요, 야, 이거 유재수가 강남에 자기 자택도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안 살고 무슨 공직자가 별도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했다는 건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도요,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금품 수수 액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첩보 근거가 미약했다는 조국의 변명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은 이런 거짓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 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로 그 증거들을 어떻게 짜맞춰 보겠다, 이러한 심리가, 그러한 의도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사건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저렇게 말해줘라, 이러한 식으로 조작을 할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증거에는요, 인적 증거, 즉 사람의 진술도 증거에 포함되거든요. 이렇게 중요 등장인물들에게 어떻게 진술을 해달라, 이러한 식의 행위를 조국 부부가 이미 한 적이 있었죠.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달라, 이러이러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것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제 얘기의 취지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 지금 조국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기존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해지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조사에,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저렇게 거짓말까지 하니까요, 증거인멸 우려가 아주 농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의 이러한 거짓말은 유명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던 그 휴대폰을 검사에게 자발적으로 내어놓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약속까지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제출은커녕 진술 거부까지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첩보의 근거가 미약했다,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요, 전형적인 구속사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속사유, 사안의 중대성,
이것이 조국 일가에게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첩보의 근거가 미약하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첩보의 근거에서 휴대폰을 수거했고요. 포렌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자료가 휴대폰 포렌직에서 증거 자료로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증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그게 첩보와 관계없는 사안입니까? 수많은 내용 중에서 420억 원 상당의 성장 사다리 펀드, 그것의 공동 운영사로 선정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받았다. 이러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리 첩보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입니까? 감찰 첩보도 있었는데 휴대폰 자료를 포렌식으로 확인해 보니까 과연 감찰 보고서 내용과 같이 많은 비리가 확인된 것이죠. 휴대폰을 한번 따보면요, 원래 첩보보다 더 많은 비리가 나오는 게 맞죠. 자, 이거는 외교부 사원과는 또 달라요. 외교부는 처음부터 네 비리를 보겠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너의 금품 수수 비리를 보겠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고 포렌식으로 그 비리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외교부의 경우에는 자꾸 언론에 비밀을 유출하니까 그것을 감찰하겠다고 하고서 동의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 포렌식을 딱 해보니까 그 유출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여자 문제나 이러한 사적인 다른 감찰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불법 감찰이죠. 이것은 처음에 감찰을 하겠다고 하고 동의서를 받은 취지와 다른 내용의 감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재수의 경우는요, 너는 업체로부터 갑질하고 뭔가 향응받고 이러한 편의 제공받고 이러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겠다고 해서 과연 그러한 취지대로의 금품 수수 비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재수 감찰은 합법 감찰인 거죠. 별건 감찰이 아닌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은 유재수의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프라이버시라고 했습니다. 사소한 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이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것이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게 왜 프라이버시입니까? 범죄죠. 여러분, 우리는 이 조국을 정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거짓말로 답변한 조국이요, 이것을 혼자 생각으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 대책회의를 누군가와 청와대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했지 않았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조국에게 유재수 감찰을 무마하라고 지시 내지 요청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것까지 모두 밝혀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조국은 2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는 이제 막바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쯤은 더 부를 수 있겠으나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 번 더 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유재수까지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유재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죠. 유재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수사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겠죠. 조국과 유재수에 대한 검찰의 신병 처리가 임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두 사람 모두 충분히 영장을 청구하고도 남을 만큼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또 제가 고발한 감찰 무마건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죠. 검찰은 조국을 구속시킬 기회가 2번이나 있는 것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요, 직권남용 혐의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속이 되었었죠. 조국은요, 뇌물수수 혐의도 있고 관련된 다른 혐의도 다수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요, 조국이 아니죠. 제가 최근 소리 높여 얘기하고 있죠. 조국을 뛰어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은 추워지지만 우리의 이러한 열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